여러분, 만약 코로나 때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었을까요? 관광객도 없고 거리 두기로 영업 제한도 심했던 바로 그때 대부분의 분들은 호텔, 모텔, 숙박업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숙박시설을 산다고 했다면 모두가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오히려 이제는 더 떨어질 곳이 없다고 보고 호텔을 매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피했던 그 선택, 4년 정도 지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은 코로나 막바지 종로구 지하철 도보 1초 거리에 초역세권 호텔을 저가 매입한 건물주 이야기를 통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생생한 이야기이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그때 자산시장엔 거품이 있었어요. 아파트, 빌딩 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호텔만 거품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해가지만 코로나 때 정말 쉽지 않았던 호텔을 매입한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 결정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코로나 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건물주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21년 말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호텔을 매입하셨는데 호텔 위치는 종로 3가역 도보 1초 거리의 호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익선동 건너편, 지금은 익선동 야장으로 너무 유명한 낙원동 호텔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오래된 일반 근생 건물이었는데 2016년에 전 소유주분이 여행사 쪽에서 일하던 가족분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감각적인 부티크 호텔로 신축을 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결국 매물로 나왔고 그 매물을 대표님이 과감하게 매입하신 거죠. 그때 매입가가 115억, 대출은 약 81억 원, 취득세 등 기타 비용 감안하면 자기 자본 약 4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주변 분들 모두 이 시국에 호텔을요 하고 말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매도 희망가이시지만 수익 80억 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 얘기지만 당시 유동성이 폭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괜찮은 빌딩, 아파트 무엇이든 샀어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너도 나도 오르는 때여서 내가 사려는 부동산이 과도히 거품이 들어간 게 아닌지, 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부동산인데 우량한 자산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건 아닌지 특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종로구 초역세권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 호텔이었기에 비슷한 수준의 대지 위에 다른 건물이 지어진 것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빌딩은 결국 땅값이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낙원동 호텔을 매입한 대표님도 초역세권 건물을 좋은 시기에 저렴하게 샀지만 호텔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셨기에 고민도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호텔 철거하고 금은방 상가로 바꿔볼까? 아니면 인근 금세공업체 대상 숙소로 활용할까? 결정적으로 마침 지인을 통해 호텔 위탁 운영업체를 소개받으셨고 운영은 전문업체에 맡기고 대표님은 건물주로서 역할에만 집중하셨습니다. 호텔은 준공된 지 5년밖에 안 된 준신축이라 리모델링도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대표님도 호텔 운영은 처음이셨기에 처음부터 직접 운영할 생각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너무 잘한 선택이라 하셨죠. 숙박업 경험 없이는 도전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시행사를 하시면서도 정말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 아닌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호텔 운영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인건비, 청소, 소모품 등은 위탁업체가 부담, 건물주는 매출에서 야외 놀자 등 플랫폼 광고비 제외 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갑니다. 이 호텔은 최대 5대5 건물주와 위탁업체가 수익 배분을 하며 월 매출 구간에 따라 비율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자, 노동 없는 현금 흐름. 그야말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또한 1층 야외 공간, 소위 야장은 별도 임대되어 별도의 추가 임대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야장의 매출이 호텔의 매출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물론 건물주는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덕분에 호텔 이용객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이 선순환 구조 덕분에 운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의 상승 구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대출을 적게 한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자산을 사고 상승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정말 생각보다 많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리스크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사고 혹시나 얼만큼 자산 가격이 떨어질지 또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위험, 이미 떨어진 가격, 하지만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망한 자산이 아닌 종로 중심지 초역세권 부동산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평가절하된 것은 그 당시 다른 자산들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확연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에서 손꼽히는 핫플레이스 익성동 핫플. 과거 낡은 한옥이 즐비하던 이 동네가 이제는 독특한 카페, 브랜드 매장, 미디어 컨텐츠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낮에는 외국인 관광객, 밤에는 젊은 로컬 인파로 거리가 북적이죠. 호텔 역시 객실 점유율이 점차 높아졌고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이 자산을 매각하려 하십니다. 물론 저도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잘 산 자산을 왜 매도하시나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대표님은 본업이 시행사 대표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이제는 또 다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할 현금을 확보해야 해서요. 결국 이번 매도는 현금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자산을 정리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리밸런싱이었죠. 그래서 이 호텔 거래가 이뤄진다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매도인은 현금화를, 매수인은 저가 매입 기회를 잡는 거래가 될 것입니다. 매입가 115억, 21년 기준이죠. 매매 논의 중 가격 200억, 대지 면적 약 93평, 매도 희망가 기준 평당가 2.1억, 객실 수는 42개, 연면적 약 485평.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옆 대지가 25년 7월 평당 2억 실거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호텔은 실거래된 옆 대지보다 지하철 출구와 더 가깝습니다. 현재 희망 매도가 200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지하철 근처에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일반적인 경우보다 안전 관련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중개사이자 디벨로퍼인 저도 지하철 근처에 공사를 하면 예산 공사비 측정을 더 높게 잡는데요. 이건 계측기 설치, 안전업체 계약 등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수익이 더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건물이라도 지하철 근처 건물은 땅값도 시공비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당연히 저에게 낙원동의 가치를 알아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찐 매수자가 나타나면 누구보다도 가격 검색을 잘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2021년 실거래를 돌아보면 종로구에서 가장 잘 산 거래였다고 할 수 없죠. 저는 무조건 잘 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초역세권 준신축인 다른 어떤 빌딩보다 가격 협상이 잘 되었던 건 사실이었고 우량한 땅이었기에 대출도 굉장히 잘 나왔죠. 지금은 기존 81억 대출보다 당연히 대출은 더 많이 나옵니다. 모두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또 못한 선택이었는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과거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감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현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또 유동성 장세가 또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해지해주는 역할을 해왔죠. 우량 부동산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이미 달리고 있고 서울 주요 지역은 이미 작년 대비 실거래로 40% 오른 곳도 많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역사적으로는 빌딩, 일반 건물로 왔습니다. 지금 이례적으로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금이 오르면 달러가 내려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오르고 있잖아요. 현재 인플레이션 과열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은 또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량하고 더 역세권인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F1처럼 달리는 금, 또 치솟는 달러와 미국 주식, 3년 뒤에는 오늘이라도 샀어야 하는 가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과감히 수십억의 현금을 담기엔 조금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은 매물 소개라기보다 이 사례를 통해 정말 알토란 같은 내 돈을 가지고 큰 부동산을 살 때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량하지만 위기가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그렇듯 싸게 살 기회를 남겨주죠. 그 기회를 두려움이 아닌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익선동 호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중개사를 하면서 부동산 매수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의 여러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남들에게 휩쓸리는 투자를 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한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하고 이런 분들에게 맞는 매물을 최대한 노력해서 추천드립니다. 이런 구조와 타이밍 그리고 위기 속 기회를 함께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단순히 사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까지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돈과 열애하셔서 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